계속해서 공주대 유아교육학과 이일주 교수 연결해서 좀 더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절대 수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지 않은가요? 아, 그렇죠. 보육 통계로 보면 남아도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정원을 못 채우는 어린이집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동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기자 46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저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만 하더라도 전체 5.3%에 불과하긴 하지만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어요. 약 한 3만 1,000명 정도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국공립도. 국공립도요? 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전국에 46만 3,188명이 입소를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놀랄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뭡니까? 어린이집은 많지만 학부모들이 볼 때 내가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은 많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국공립을 그래도 선호한다. 지금 그런데 제가 못 채운 국공립 어린이집은 서울이나 경기 지역처럼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입소 대기하는 학부모들이 한 군데만 입소 대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학부모 한 명이면 많게는 열 군데도 이렇게 신청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 숫자에는 중복 숫자가 혹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복지부의 자료 해명에 의하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국공립의 한 군데 또 민간의 한 군데 이렇게 신청한 거는 중복됐을 수 있지만 그렇습니까? 국공립을 여러 군데, 민간을 여러 군데 신청한 것의 중복은 다 제거했다. 그런 설명이거든요. 글쎄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연령별로 혹시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컨대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아이들이 어린이집만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도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만 3세부터 5세까지 입소 대기 인원보다는 만 3세 미만 주로 이제 가정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입소 대기를 아마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건복지부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데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교수님의 첫 번째 분석에 의하면은 아이를 보내야 하는 부모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집과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의 격차가 크다. 그 때문에 보내려면 아무 곳이나 보낼 곳은 많이 있지만 거기 보내고 있으면서도 더 선호하는 곳으로 옮겨보려고 대기하는 그런 숫자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바로 그런 어떤 1순위가 국공립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느 지방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연전에 했던 연구에 의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단연 1위입니다. 그렇죠. 선호도가요. 그리고 2순위가 사회복지법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처럼 이 아이를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희망과 현실 간의 격차, 괴리, 그거는 분명히 확인되는 거 아닐까요? 이 숫자에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숫자가 좀 다소 중복됐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일견 딱 들으면은 46만 명은 아예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모양이다. 그건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보낼 곳을 찾을 수는 있지만 또 이미 그런데 보내고 있지만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국공립, 민간 이렇게 몇 군데씩 신청해 놓은 분들의 숫자가 많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원을 채우고 있는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은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말씀이죠. 인근 세종시 같은 경우는 민간 어린이집 정원 충원율이 66.4%밖에 안 됩니다. 만 0세부터 3세 미만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약 한 30%를 못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지금 인가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 또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적긴 하지만 부족하긴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해서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예. 이거에 대한 그 검토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그 민간 어린이집의 수준을 더 끌어올려서 네. 그 희망하는 것과 또 수준이 좀 맞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 방향 아닐까요? 좋죠.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 서울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이나 그 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주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이 되면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지정을 해가지고요. 그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 대신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보육의 질도 높이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만족도가 높아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타 시도도 전국이 대부분 시도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지정을 하고 있고요. 모든 시도가 이 공공형 어린이집의 효과가 있다고 봐서 지자체마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하는 계획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좀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은 국공립을 직접 새로 짓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식으로 전환시키도록 유도하는 게 예산 면에서도 훨씬 이득인 거 아닐까요? 이익이죠. 그렇죠. 국가적으로 봐서는 이익입니다. 또 하나 지금 어린이집이 정원을 못 채우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이죠. 지금 정부가 보육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시설에 보내야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집에서 아이를 돌봐도 보육료를 받잖아요.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양육수당제가 나오면서 오히려 그 어린이집이 운영이 훨씬 어려워졌다고 하는 현장의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그냥 그 돈을 그렇습니다. 받으면서 오히려 어린이집에 보내던 아이들도 양육수당을 그 국가가 주니까 오히려 집에서 데리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지금은 어린이집 여러 유형 중에서 가정 어린이집이 운영하기가 가장 어려워졌죠. 이처럼 가정 어린이집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게 모두가 고통이네요. 어린이집도 그렇습니다. 고통이고 아이들을 보내고자 하는 부모들은 보내고 싶은 곳은 또 한정돼 있으니까 또 고통이고. 네, 그렇습니다. 참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요. 엄청난 그 규모로 그 보육 예산이 정액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불만이고 또 시설은 시설대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또 불만이고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불만이고 이게 하여튼 이 문제입니다. 이 구조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해법을 좀 주신다면요. 우선은 말이죠. 그렇게 된 것이 우리나라가 그 보육 정책을 민간 그 주도로 그 확충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봅니다. 1995년 이후에 어린이집을 그 양적으로 확충을 시켜놨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의 약 76% 정도 어린이들이 민간 신세를 지고 있단 말씀이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육은 그 민간의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다가 민간의 보육료는 여러 해 동안 지금 제가 알기로는 4, 5년 이상 보육료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육의 품질이 올라갈 수 없죠. 모든 물가가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따른 그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인력인데요. 보육교사를 충분히 확충할 수가 없고요. 인건비를 줄 수가 없으니까요. 거기다가 시설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이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개인이 투자한 재산이거든요. 근데 당장 그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보육료가 동결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그 정부가 그 무한정으로 국공립을 지금 5.3%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50%까지 끌어올리면 나머지 민간이나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문 닫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오히려 공공형 어린이집을 더 많이 확충하실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도시나 인구 밀집 지역은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요. 이런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중심으로 확충하시고.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국가 시책에 의해서 요즘에 이제 도시가 인구 집중이 많이 집중되는 것으로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국가가 필요해서 민간을 유도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예. 지금 오히려 그 지역 인구 이동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이 어려워진 경우 예. 이런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어린이집을 사들이는 거죠. 아예 인수하는 것도 방법이다? 네, 인수해서. 인수해서 그 국공립 유치원으로 확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국공립 유치원을 늘릴 수 있죠. 그런데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네. 지금 국공립 그 어린이집 중에서 가장 적은 것이 가정 어린이집.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보육이 중요한 것은 3세부터 5세까지가 아니라 0에서 2세 그때죠? 그렇습니다. 0에서 2세까지죠. 그런데 이 0에서 2세를 맡고 있는 그 어린이집이 가정 어린이집인데 이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예컨대 그 원장이 교사를 대행하고 있다든지 겸직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해결해주고 그 가정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국공립을 확충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것이 지금 유보통합 정책하고 맞물려서 고려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지역별로 또 연령별로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민간을 가급적 육성해서 공공형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좀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지금 그 유치원 그 유아교육 수용계획하고 보육 수용계획을 따로따로 짜거든요. 맞아요. 이거 하나로 꼭 통합해야 한다고 계속 그랬는데 안 되고 맞습니다. 있죠. 이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중복 그 계산이 돼가지고 지나치게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늘어나거든요. 정원 못 채우고 운영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이거를 빨리 협업하셔야 됩니다. 통합시키자. 네, 그렇습니다. 복잡하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복잡하지만 빨리 시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주대 유아교육학과 이일주 교수였습니다.